조선시대 지리학자라고 하면 김정호 선생님 아시죠? 자, 근데 현대판 김정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요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그 조선시대에 김정호 선생님이 우리 대동여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그 지도를 완성했다는 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김정호가 백두산을 3번씩 올라가고 전국을 8번을 돌고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는 그렇게 조선시대에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만들어왔던 지도 제작의 전통, 이것이 쌓여져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인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그 도로를 표시가 돼 있고 그 도로 사이에 십리마다 이렇게 표시, 점을 찍어 놨습니다. A 지점하고 B 지점 사이에 거리가 어느 정도다. 십리 단위로 점을 찍어 놨으니까 이용자들이 이 지도만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동여 지도는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죠? 저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고요. 서울역사박물관과 성신여대 도서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지도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에 가시면 대동여 지도를 디지털 형식의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 실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갑자기 퀴즈를 내시면 그거 맞추면 뭐 이렇게 그 프로에서 100만 원 주듯이 저한테도 돈 주나요?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안 맞히고 말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셨군요. 500원 주세요. 미리 예습하셔서 반칙입니다. 네. 그 높이가 한 6.7m 정도 이제 되고 폭이 한 3.8m 정도 되는 그런 지도인데요. 그러면 대동여 지도가 그 시대의 지도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선 후기, 조선 말기죠.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만든 지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계속 만들어진 그런 이제 지형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들을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1970년대의 경우에는 우리 남한 지역의 행정 정보를 모두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동여 지도에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동여 지도에는 14개로 구성된 지도표가 있고요. 좀 더 세분해서 모두 22개의 그런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 고을의 관아, 역참, 관영 창고, 목장, 왕릉, 고을 밑에 이제 면, 진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그런 군사기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산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관아가 있던 곳, 군청, 시청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아가 있던 곳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목판에서 굴곡진 도로를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죠. 도로가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고을, 면단위, 또 관아, 그런 것들도 거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원본에 표시되어 있는 지명들,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했어요. 봉수만, 대동여 지도에 있는 봉수만 딱 보고 싶어요. 그럼 봉수만 딱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장만 보고 싶다. 그러면 목장만 체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동여 지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 자체로서도 물론 굉장히 예술적 가치도 있고 훌륭한 작품인데 나는 목장만 보고 싶어, 봉수만 보고 싶어, 아니면 군사 산성만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국토정보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지도의 그때의 모습과 디지털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진짜 역사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놀라운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실 대동여 지도나 옛날 고지도를 봐도 지명이 바뀌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또 지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서는 이 대동여 지도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태블릿으로도 이렇게 디지털화된 대동여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대동여 지도 화면 외에 현대 지도 2분할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을 클릭을 하면 이 지명이 현대 지도 위에 어디이다 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연동시켜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최초의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도를 단순히 우리의 옛날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지도와 그 지명을 서로 연계시켜서 실용적인 그런 지도 정보로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통계 자료와 같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89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호구청수 자료, 그다음에 1860년대에 만들어진 대동지지의 호구 자료, 그다음에 토지 자료 이런 것들을 각 고을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서 하나의 조선시대의 통계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몇백 년,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호구, 인구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진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완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이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게 옛날 자료들이 다 한자로 돼 있어서 한문으로 돼 있어서 어려운 자료고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운 자료잖아요. 이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자료들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누구나 보기 쉽게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아마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역사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혹시 이 대동여 지도에 그 역사의 현장, 예를 들어서 뭐 3.1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국토정보 이제 지난 100년 전이죠. 일제강점기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3.1 만세운동을 보시면은 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이 3.1 만세운동의 장소에 대한 정보가 이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지금의 어느 곳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씩 국토정보 플랫폼에 쌓이게 되면 3.1운동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역사 속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솔직히 어떠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 안에 모두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장소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 융복합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책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저 같은 역사학자들은 옛날 문헌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 정보들을 이제는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보다 훨씬 보기 쉽고 이용하실 수 있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수원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대동여 지도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보시면 조선시대의 수원은
지금 수원보다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수원시 말고도 화성시, 오산시, 그 다음에 평택시의 일부도 이 수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지역이 이 영역이 어떻게 바뀌고 그 지역의 고을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서울이 엄청 크잖아요. 그 과연 옛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부분도 대동여 지도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서울이 영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서울은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전국 지도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정보들이 서울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보시면 서울에 있는 요 영역은 이 기호 표시만 돼 있고 지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판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글씨를 다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서울에 대한 정보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네, 대동여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의 맨 위쪽에 서울의 영역만 이제 당시에는 서울이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울 성곽, 서울 도성 성곽이 있죠. 도성 성곽 안과 성곽 바깥의 십리 그 두 지역에 대한 지도가 별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은 서울이구나 라는 거를 대동여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토정보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제 제 추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옛 짝사랑했던 첫사랑과의 지냈던 장소도 그 시기에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의 5대조, 6대조 할아버지의 추억과 기억도 대동여 지도 속에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또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명의 위치를 고증하고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에 이제 8도, 조선시대 전국 8도잖아요. 2020년에는 그 중에서 경기도,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 3개 지역만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작업이 추가로 진행돼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모든 지역이 완성이 되면 정말 이제 온전한 형태의 대동여 지도의 정보가 현대 정보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 북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찾고자 하는 거, 지금 모습과 옛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살아있는 역사, 이 현장의 모습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토정보 플랫폼 많이 이용해 주세요.